네, 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이입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가겠습니다. 저번 주 인사이트 브리핑에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비트의 회복세가 매우 더딥니다. 물론 나스닥 하락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건 호재지만 이게 잘 버틴다라는 진짜 간신히 버틴다는 것이지 결코 뭐 디커플링이 돼가지고 나스닥은 떨어지는데 비트는 오르고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버티고 버티다 나스닥이 만약 더 주저앉아 버리면 비트 또한 별 수 없죠. 37까지 깨지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게 의미가 없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37,000을 뜻하는 거고요. 제가 이따가 차트 보여주면서 원화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일단 52주 1년 기준 올타임 로우를 찍었습니다. 올타임 하이를 찍어야 되는데 올타임 로우가 나왔어요. 이런 흐름은 진짜 정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흐름이거든요. 위기가 이제 기회라는 말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위기를 극복해야 기회가 되는 거지, 극복을 못하면 위기는 그냥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장투할 거다라고 마음먹은 비율을 제외하고는 일단 급한 소나기를 좀 피해가자, 현금 포지션을 좀 늘려뒀고요. 적어도 다음 주 초에 있죠, FOMC가 지나고 나서야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뻔히 다음 주 FOMC 때 좋은 이야기 뭐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서프라이즈 배드 뉴스가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뭐 39, 38 낮다고 무조건 풀매수하는 거는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했을 때 장투하는 코인들 내지 매수해도 되는 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메이저 코인이지, 알트들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와 여기가 바닥이다 안 떨어지겠지 하고 사는 건 이거 진짜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떨어지는 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차라리 진짜 비트나 이더를 사십시오. 가격이 여러분들 괜찮다면. 지금은 10배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2배 수익 내자가 낫습니다. 2배도 진짜 충분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2배 수익이 적은 게 아닌데. 그쵸? 10배만 먹으려고 하면 10배 이익은 언제든 10토막으로 10%가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여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차트 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기준이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그래서 이때 라인을 보시면 37,600을 더블 다운으로, 더블 딥으로 찍고 올라왔죠. 근데 올라와도 지금 39,528입니다. 즉 이거 횡보가 벌써 어느 정도 됐냐면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여기잖아요. 4월 29일, 4월 30일 여기인데 이 가격대가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그러면 한 대략 한 18일, 19일인가요? 거의 2주 반을 똑같은 라인 395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의 최악이죠. 여기까지 4만 무조건 위에서 놀아야 된다. 42,000 위가 가면 너무 좋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43,500 넘어가야 상승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보고 있고, 여기는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마치 다이빙 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다이빙 때에서 곧 뭐 몇 발자국만 떨어지면 그냥 다이빙 나올 수 있는, 37 이거 깨지면 진짜 한 34, 32 이건 우습게 내려가거든요. 그나마 정말 그나마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건 여기 보시면 제가 1월 달부터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승 곡선이라고 할게요. 요 곡선, 요 선 보이시죠? 요 선. 1월 달에 32K, 그 다음 2월 달에 34K, 그 다음에 3월 달은 여기였지만 4월 달에 지금 37, 어떻게 보면 여기 좀 지켜주려고, 그러니까 요 저점을 안 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데가 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면 아직 상승이기는 합니다. 이게 깨지지는 않았어요. 뭐
찍다 올라왔지만 뭐 어쨌든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깨지고 30 전 저점 2월달 저점 34까지 깨지면 다이빙 동반 패닉셀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상황 원치 않고 지금 단계를 계속 좀 보면서 다음 주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상자산 시장이죠. 크게 두 부류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트레이더들, 저도 선물을 하고 제 팀 중에 선물 트레이더들이 많지만, 트레이더들과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인데요. 물론 개발자, NFT 컬렉터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작은 부분들을 제외하고요. 차트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냐, 아니면 거시적인 것을 중요시하냐 차이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들이 진짜 확실히 나눠졌어요. 트레이더는 진짜 차트만 보고, 온체인 데이터만 보고, 그것만 얘기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거시적인 것만. 그래서 각자 자기 것만 중요하다고 하고 이제 서로에 대한 것들을 크게 생각을 안 했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차트로만 해석이 되지 않고 또한 반대로 비트코인은 그냥 뉴스가 이러니까 무조건 망할 거야 이렇게도 안 되고 두 개를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어떤 뉴스 안에서 비트가 차트적으로는 얼마나 움직여주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의미, 단기적으로는 비트가 추가락이 나올 수 있으나 아까 보여준 차트에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이 라인이 안 깨진다면 그쵸? 안 깨진다면 저는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다음 주가 고비입니다. 서서히 반등이 나면서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더 권해드릴게요. 어차피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산들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래와 거인 어깨에서 함께 같은 길로만 가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단톡방에 매일 나가는 비트 브리핑을 좀 얘기해드리면 월요일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이 계속 39511에서 위아래로 4만불 천장 39,000 바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4만불 천장 39,000 바닥이면 중간이 39,500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롱숏을 잡고 간 거라고 보면 되는데 excuse me. 어쨌든 6번 천장을 갔다가 6번 바닥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어서 이럴 땐 진짜 롱숏 아니면 그냥 가운데에서 뚝심 있게 롱숏을 다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갔었으면 되지 않았나라는 브리핑이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 반등이 쫙 한번 올라왔어요.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플러스 도지코인이었죠. 그리고 엠마뉴엘 마크롱이 재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뉴스라 밑에서 제가 영상에서 좀 다루려고 준비해 놨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도 애플 발표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라고 생각을 했고 옵션 만기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이게 41,000~40,000불이 맥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0,000불 가까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애플은 확실히 잘 나왔는데 아마존에서 예상외로 마이너스가 나왔고 애플보다 더 잘 나온 건 솔직히 전 마스터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스터카드가 진짜 잘 나왔습니다. 마스터카드도 크립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크립토 시장에 이미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호재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사이트 뉴스에서 저 오늘 다루고 싶은 건 정치권 로비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바이낸스 CEO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의 로비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로비를 가장 열심히 한 암호화폐 기업 집단 표를 첨부하면서 우리는 뭐 했냐 이런 거였죠. 왜냐면 제가 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코인베이스, 미국입니다. 그쵸? 코인베이스와 블록체인 협회, 스텔라 개발재단, 리플렉스, 코인센터, 코인플립 등 이곳에서 다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가 순위권에 없다라는 거죠.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압도적으로 크기가 크고 1등인 만큼 바이낸스에서도 로비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큰 호재 맞죠? 네, 제발 우리 몫을 좀 해주세요.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님. FTX 공동 CEO가요 공화당 지지 정치단체에 4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러비스트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작년에
중국이 작년에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면서 마이닝도 안 된다면서 다 내보내게 되면서 5월달, 4, 5월달에 다이빔이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같은 반응이 나왔으면 정말 비트코인의 미래가 암울했다면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마이닝 그런 것들 다 흡수를 했거든요. 텍사스에서 흡수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거래소들의 로비 활동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돈 위에 당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당 위에 돈이 있기 때문에 money talks.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것들이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해주고 있는 데가 지금 FTX와 코인베이스예요. 라이언 실라메가 공화당 후보 지지를 위해서 4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아메리칸 드림 연방 행동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 보호에 나서는 보수 진영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암호화폐 거래소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여기서 보시면 국가 안보 보호 플러스 미국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이는 신금융 시스템으로 나아가자라는 밑밥을 까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공화당만 지지하냐? 그렇지 않죠. 바로 나오죠. 이번엔 미국 암호화폐 PAC가 민주당 후보에 900만 달러를 후원을 했습니다. Protect Our Future라는 데가 이제 PAC인데요. 지난 1월 FTX CEO 등 후원으로 출범 이래 민주당 하원 의원 루시아 캐릭 션텔 브라운 자스민 등에게 900만 달러를 후원을 했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기업인들이 미국 전역의 정치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비판은 일고 있지만 who cares? 이게 맞는 겁니다. 자, 민주당 후보에 900만 달러 후원. 공화당 지지단체에 400만 달러 후원. 이거 두 개만 후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보시면 알다시피 후원을 받고 있는 후보들은 당연히 친암호화폐 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도 지원을 받을 것이므로 그 누가 되든 암호화폐 전반적인 호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이미 스며들고 있고 바이낸스까지도 나서서 한다면 미국은 절대로 암호화폐를 버릴 일이 없게 되고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자, 마크론 나왔네요. France's presidential election is over. 네, 이제 끝났죠. 빅토리로 끝이 났는데 이게 단순하게 빅토리로 끝이 난 게 암호화폐 왜 이게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부터 이 프랑스가요.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제가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펑이 프랑스도 방문을 했고 싱가포르도 방문을 했고 두바이도 방문을 했어요. 이 세 군데를 방문을 해서 결국에는 두바이에 헤드쿼터를 차렸지만 프랑스 쪽에서도 지금 프로젝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싱가포르에서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나라가 암호화폐에 대해 진심을 다해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뭐라 그럴까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후원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진짜 루브르 박물관 같은 거 NFT화 시키거나 웹 3.5로 아니면 메타버스 세계로 만들어내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진짜로. 프랑스는 이런 발표 나옵니다. 프랑스 암호화폐 업계에서 구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억 유로의 규모 투자 계획입니다. 1억 유로 엄청 큰 거죠. 프랑스 의원이 해당 소식이 진짜 좋은 신호다. 프랑스는 머지않아 암호화폐 업계의 구글이 될 수 있을 것. 그리고 웹 3.5 나옵니다. 디지털 혁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가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니까 해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EU에서 지금 가장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도입 및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 대상 라이센스 의무화. 그러니까 너무 빡세게 지금 목을 조여오고 있는데 마치 한국의 트래블링 룰 100만 원 이하로 입출국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 같이 너무 규제를 처음부터 세게 받고 있는 이런 규정들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향후 6개월 내 유럽은 뒤처지게 될 것. 프랑스에서도 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유럽 패권을 잡기 위해 현재는 영국 혹은 독일이죠.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암호화폐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크론이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럽 암호화폐 규제안을 지지한다. 웹 3.0 혁신을 장려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규제안이 혁신의 올바른 조건을 정의하는 것은 공공당국에 달려있으며 자율 규제되는 금융은 지속가능하거나 민주적이지 않다. 웹 3.0 관련 기술 미국, 중국, 빅테크 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유럽은 방대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이거죠.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처럼 그런 것을 토대로 NFT 부분에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NFT화 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최대한 블록체인 기술 입혀서 활용하자 마크롱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기침이 다 낫지가 않아가지고 컨디션이 100%가 아니네요. 목소리도 그렇고 어서 빨리 나아서 좀 더 좋은 목소리와 방송으로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미국 공화당 상원 정책위가요, 암호화폐가 메인스트림 주류로 가고 있다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미국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가 암호화폐가 주류로 가고 있다. 이유는 암호화폐의 거래 비용과 속도를 향상을 시키고 프라이버시를 증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동시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새 해킹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뭐 플래시론으로 공격했다더라 뭐다 해서 보안이 늘 이제 중요한데 메타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사기, 투기, 마약, 밀매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자는 거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암호화폐를 버리자, 비트코인을 버리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에 새로운 정보가 담긴 건 아니지만 일단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응집력을 보여준다는 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저번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를 주인공으로만 가지고 연설을 했던 것처럼 이번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가 암호화폐로만 주제로 이야기한 것 자체가 매우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와 미국에서 이걸 스캠이라고 여기지를 않네. 미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라는 걸 생각하려고 하네라고 이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더욱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혼자서 생각해낸 게 아니고 다 누가 뒤에 있는 거라고요? 러비스트들이 뒤에 있는 거라는 게 의미입니다. IMF가 이제 이런 발표를 했죠. 최근 보고서에서 부패하거나 자본 통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더 많이 사용되므로 업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통계 뭐라고 할까요? 통계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까? 통계 오류. 일단 예시가 너무 적고요. 적다. 표본이 적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표본 크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글로벌 워밍 앞당긴다. 비트코인이 테러리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돈 거래 방법이다. 이게 다 루머인 게 루머라고 할까요? 잘못된 소식입니다. 이유는
우선 비트코인 자체를 채굴이라고 할게요. 채굴하는 방법을 에코 프렌들리하게 바꾸면 되는 거지. 비트코인 채굴에 열이 들어간다고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건 마치 여러분들 컴퓨터를 쓰는데 열이 들어가잖아요. 돈을 만드는 것에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단순하게 에너지를 쓴다고 해서 비트코인 자체만 뭐 글로벌 워밍을 가지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맞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진짜 뭐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돈거래 방법, 테러리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돈거래 방법도 캐시로 그냥 서로 바꾸는 게 제일 많이 쓰이지. 비트코인은 정말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들 거래 기록이 남잖아요. 주고받고가 캐시로 그냥 바꾸는 게 안 잡혀서 통계에 안 잡히는 거예요. 캐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의 오류죠. 잡히지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통계의 오류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욱더 안전해지고 뭐 가면 좋겠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바이낸스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금처럼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닌데 왜 가치가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사용을 하면 가치가 생기는 거죠. 비물리적 도구에는 가치가 있다. 구글, 페이스북을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쵸? 구글링 한다 그러잖아요. 뭐 모르면 우리 구글링하고 유튜브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죠. 이것은 유틸리티 가치인 거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글로벌 펀드레이징, 예술가, 컨텐츠 판매, 인플레이션, 해칭, 유동성 제공, 이자 수익 획득 등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꼭 보이는 거라고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꼭 보이지 않다고 해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죠. 특히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 에일리언을 만든 감독 리들리 스캇이요. 이더리움 연대기 영화를 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에일리언이 재밌게 봤는데 리들리 스콧이 이더리움을 연대기를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한다. 디 인피니티 머신을 기반으로 해서요. 해당 영화는 비탈릭 부테린 그리고 10절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구축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낸다는 게 미디어 측의 설명이다. 영화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리들리 스콧이라는 훌륭한 거장 아닙니까? 거장이 직접 만드는 영화까지 이더리움을 올해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더리움이 영화화 된다는 거 대중들에게 더 많은 노출이 되고 암호화폐 전반적인 호재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 요약입니다, 여러분. 쭉 이야기 드렸죠? 현재 차트적 거시적으로는 단기간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과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떠나지만 말고 잠시 소나기 피해가듯이 피해가시기만 잘 하시고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네, 올타임 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버.